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3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4월 28일, 음력으로는 2020년 4월 6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경진월 신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일간 신금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일간 신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일간 신금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어저께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은 신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경금이든 신금이든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같은 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의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음의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음양을 구분하게 되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공부했던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금, 오늘 공부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금 같은 경우에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강하고 단단하고 좀 거칠고 이런 것을 양으로 본다라고 하면, 음은 그거에 비해서 조금 부드럽고 유연하고 조금 뭐랄까 양이 남성스럽다라고 하면 그 음은 좀 여성스러운 좀 그런 것이죠. 남자가 좀 거칠고 하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면서 또 뭐에 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했던 건 어저께 단단하기 때문에 화를 봐서, 특히 정화라고 하는 걸 봐서 단련시켜야지만 경금의 용도가 생긴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칠고 날카로운 그런 금이 아니라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그런 금은 보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화로서 단련하게 되면 금은 보석이 어떻게 돼요? 망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임수로서 잘 닦아주게 되면, 즉 도세주옥하게 되면 신금 자체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보석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닦게 되면은 아름다움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밖에 나갈 때, 모임 같은 거 갈 때, 뭐 시계, 요즘은 뭐 예물 시계 같은 거 하는 사람 없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시계 하나가 고가의 어떤 그런 거였죠. 자신을 어떻게 좀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장신구적인 것. 요즘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귀걸이도 많이 하죠. 요즘은 남자들도 귀걸이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귀걸이를 했는데, 내지는 반지를 했는데 시커멓게 녹이 슬어 있다든가 아니면 먼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그런 금은 보석과 같기 때문에 잘 맑고 깨끗하게 닦아내야 된다. 그래서 청징함을 좋아한다. 이 청징함을 좋아하는 것은 신금뿐만 아니라 이제 또 금방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도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신금과 개수는 약간 좀 공통점이 있다. 더러워지는 것, 탁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게 되겠고, 신금은 신금 나름대로의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임수로서 잘 닦는 것이고요. 개수는 개수 나름대로의 깨끗함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것은 금으로서 생수해주고, 토가 있게 되면 목으로서 토를 절제시켜주게 되면 개수가 아주 맑은, 그러한 먹으면 아주 시원한 청량감 있는 그러한 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그럼요, 개수도 맑은 물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신금을 닦을 때 맑은 개수로서 닦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도세주옥, 닦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임수라고 하는 수,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수가 있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은 거예요. 물이 좀 이렇게 흘러야지만, 고여있지 않아야지만 물이 더러워지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물로서 닦아야지만 신금이 맑고 깨끗해지게 되는데, 개수는 주로 어떻게 보냐면 우로수 같은 걸로 보잖아요. 물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우로수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모아가지고 닦아봤자 금방 그 작은 물은 금방 더럽혀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은 개수보다는 이 임수를 가지고 도세주옥 깨끗하게 닦아야지만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똑같이 신금과 개수는 더러워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일단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토가 많아지는 것은 신금도 좋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개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임수를 봐야지만 신금의 그런 아름다운 자태를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신금의 어떤
가장 좋아하는 건 친구다라고 볼 수 있으면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일간이었을 때 사주에 천간에 투출됐던 지지에 암장되어 있던 임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이 신금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도세 쪽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그 다음에 또 신금이 사주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신금이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사주를 배합할 때 어떠한 글자들이 필요한지 이제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신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월령, 진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진월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건 뭘 좋아한다?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 개수도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고 신금도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천간으로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것이 천간이고요, 밑에 있는 것이 지지죠. 그래서 천간으로 무기토가 투출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또 개수라고 하는 일간에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경우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신금도 개수도 무토 기토를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러한 경우에는 극히 드문 경우에 해당이 되고, 또 무토나 기토를 쓰는 경우에는 일단은 뭐예요? 내가 탁해진다라고 하는 위험 부담은 안고 쓴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고요. 중요한 거 진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가 왕한 계절이죠. 토왕절. 그래서 개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나고 신금일간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월령 자체가 진술충미월이라고 하는 이 4개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계절입니다. 물론 이제 개수 같은 경우에는 월령 자체가 진술충미월인 경우에는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관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신경이 좀 예민해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신금 같은 경우에는 진술충미가 관살이 아니라 인성에 해당이 돼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생금이죠. 토생금에서 나를 생해주는 그런 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금 자체가 부담스럽진 않지만, 역시나 어떻게 됩니까? 진술충미월에 무기토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신금 일간을 갖다가 어떻게 돼? 토다 매금하거나 아니면 신금 자체를 오금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천간으로 만약에 무토 내지는 기토가 투출해서 신금 자체를 매금한다거나 내지는 신금을 이렇게 더럽히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목이라고 하는 것, 특히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를 절제시켜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되거나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월의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무토기토가 천간으로 투출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지 월령에 있는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능히 습토는 생금이 어떻게 하다? 생금 가능하기 때문에 생금 가능하기 때문에 일간 신금이 약할 때 월령인 스토 진에는 생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토라든가 기토가 투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왕토가 되기 때문에 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간으로 투출하는 무토 내지는 기토가 문제가 돼서 이거를 매금시키거나 오염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토를 제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무토 기토가 투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간목이 따라 나가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간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돼서 신금 일간 자체를 매금시키는 것이 어떤 작용? 병을 일으키는 병으로서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목을 쓰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예요? 병이 있기 때문에 약으로 쓰는 병이 중해서 약으로 쓰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병이 없을 때는 약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아플 때 약을 먹는 것이지 안 아픈 데 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몸을 상하게 되죠. 자, 무토가 투출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병이 되는 것이고, 이 병을 제거시켜주는 것, 즉 요거를 치료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이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서 간목을 쓰는데, 다시 병이 없어지게 되면 굳이 약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토가 신금이 진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임수만 이렇게 있어서 임수 자체가 신금을 도세주옥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7살 편관에 해당이 되죠.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아무리 임수 자체가 진에 뿌리를 둘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진은 수의 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지지로 뭐예요, 신금이라든가 아니면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좀 생조해 주게 되면 임수의 뿌리를 얻어서 임수가 세력을 얻게 되고요. 그 세력이 임수가 세력을 얻게 되면 신금을 더욱더 맑고 깨끗하게 닦아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한 예를 들어서 금은 보석을 닦으려고 하는데 닦을 수 있는 물이 한 세수대야밖에 없다라고 하면 물이 금방 탁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임수라고 하는 것이 한 세수대야가 아니라 아주 많은 양의 물을 내가 예를 들어서 맑게 흐르는 강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엄청난 양의 많은 금은 보석을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임수가 진월에 임수만 있다라고 하면 물의 양이 부족한 것이고요. 만약에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 금이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물의 양이 풍부한 겁니다. 또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임수만 생주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간 신금 자체도 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금의 금은 보화의 양이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지로 신금, 유금을 보게 되면 일간도 왕해지게 되고 임수도 왕해지게 되니까 아주 좋은 국세가 될 수 있겠죠. 단 이렇게 금수가 좀 많아지게 되면 사주 자체가 어떻게 돼요? 한습해지죠.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서 한습해진 사주 국세를 따뜻하게 해주게 되면 사주가 전반적으로 중화를 잘, 일간도 약하지 않고요. 용신으로 쓸 임수도 약하지 않고 또 화를 얻게 되면 한습해지는 것까지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주 전반이 중화를 잘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이런 사람은 평범한 사주가 아니고요. 부와 귀를 이렇게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제일 먼저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봐야 되겠죠. 사주를 볼 때는 일단 일간과 원령을 놓고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일간과 원령에 대해서 사주의 국세, 사주의 격과 국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금 중에서도 음에 해당되는 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토에 해당이 되고, 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육친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나를 생해주는 것, 토생금 해주기 때문에, 토생금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를 생해주는 것 뭐예요? 인성이죠. 근데 인성도 그냥 인성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음간일 때, 정인은 양간이 됐을 때, 음대 양이 됐을 때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일간이 경금같이 양간이었을 때, 인성이 음이었을 때 정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편인은 양대양, 일간도 양, 인성도 양일 때는 편인, 일간이 인성도 음일 때는 그때는 정인이라고 보지 않고 편인이라고 보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신금이라고 하는 음에 해당이 되고,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죠. 음대 양에 해당이 되고, 인성은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인성 중에서도 정인이 되죠. 그래서 정인격이 되는 겁니다. 어저께 경금 같은 경우에는 경금은 양금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진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토죠. 양대 양이죠. 그래서 어저께 경금이었을 때는 이것이 정인격이 아니라 어떤 격? 편인격이 되는 겁니다. 정인격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죠. 토왕절. 단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금 자체는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때? 이때는 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절지, 태지, 그 다음에 양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간 자체는 그렇게 왕하지 않습니다. 옛날 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모왕자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령 자체에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인성
자체, 즉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잖아요. 모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원령 자체 습토가 일간을 생해주기 때문에 자식도 약하지 않다라고 해서 모왕자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모왕자상으로 놓고 봐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간보다는 인성이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저는 그냥 모왕자쇠로 볼 수가 있겠고, 천간으로 무토기토가 투출하거나 다시 지지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건 모왕자상이라기보다는 모왕자쇠 자체에 잘못하면 토후매금, 토다매금 내지는 신금이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서 저는 이걸 모왕자쇠로 보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모왕자세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를 모왕자상으로 봐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인성이 많아지게 되고 습토인 인성이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로서 도세주옥하게 되는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토를 제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주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간 자체가 진월이 태어나서 토가 왕하고 그래서 이 인성이 나를 생해주게 되는데, 일지에서도 축토를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토가 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모왕자상보다는 모왕자세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론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진토하고 축토의 차이가 있어요. 진은 그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을모, 개수,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장간이 뭐예요? 개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진토도 마찬가지고 축토도 마찬가지고 둘 다 습토라고 하는 거예요. 습토, 그죠? 얘도 습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축토도 개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습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진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죠? 근데 축에는 신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진을 보게 되면 이거는 상생은 가능하지만 통근은 뭐예요? 불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본기가 토이기 때문에 상생도 가능하죠. 상생도 가능하지만 통근도 어떻게 돼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근이 되느냐, 통근이 되지 않느냐, 이거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통근 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통근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해지는 것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인성의 생조를 내가 받아서 내가 왕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라 인성이 왕한 것이죠. 통틀어서 진축을 같이 보게 되면 인성이 같이 왕해지긴 하지만 축의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거나 토가 좀 많은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아직까지 이렇게까지만 놓고 봤을 때 무토, 기토는 청하나 투출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좀 괜찮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경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신금을 보좌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요 진토하고 자수하고 합하게 되면 자진합수가 나죠. 자진합수, 이거는 반합이죠. 반합. 그래서 준삼합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자진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가 다 있어 주어야 되는데 글자 하나 빠졌죠. 만약에 시에서 신시를 보게 되면 이건 신자진숙을 완전히 이룬 걸로 볼 수가 있겠고, 그죠? 이렇게 되면 진이 금을 생해는 그런 작용이 100% 없어지지는 않지만 이것은 수로화해서 금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자수가 아니었고 해수였다라고 하면 좀 더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해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 아까 뭐 한다? 도세주옥 할 수 있는데, 자수는 그 본기가 임수가 아니라 개수이기 때문에 자중에 있는 개수 가지고는 신금을 어떻게 돼? 도세주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임수가 없는 것이 좀 단점이 되는 것이고요. 월간 자체에도 경금이 있는 것은 뭐 일간 자체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한 가지 글자 하나를 바꿔볼게요. 축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저번에 묘였죠. 묘.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일간 자체가 이렇게 왕하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금 두 개가 있어서 일간 자체를 왕하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토가 금을 생겨주니까 이거 신왕한 사주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진토가 금을 생겨준다라고
것은 뭐 토생금하니까 마찬가지인데, 자수를 보게 되면 이 토의 기운이 수로하기 때문에 금을 생해주는 공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천간으로 아무리 경금 두 개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생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지지에 뿌리를 둘 수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는 토가 생존은 할 수 있지만 금이 통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신금 자체가 신왕이 아니라 그냥 불약, 약하지 않다, 이 정도로만 볼 수 있게 됐는데, 이것이 만약에 오늘과 같이 축토였다라고 하면, 얘는 수로화한다 하더라도 축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죠. 신금만 뿌리를 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월간, 연간에 있는 경금도 축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축은 또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까 신묘 일과, 이게 신묘를 저번에 강의를 했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신묘에 비해서 신축이 오히려 일간이 더 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글자 하나 차이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임수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이게 묘였을 때는 임수를 보는 것은 오히려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자 하나 차이가 엄청난 그러한 차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강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사주 자체가 물론 이제 목의 기운도 없지만은 화의 기운도 하나도 없죠. 그래서 금수가 왕해지게 되겠고, 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 토는 습토죠. 물기를 머금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주 전반이 어떻게 돼? 한습하다. 그래서 조후까지 좀 겸할 수 있는 생시를 얻는다라고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수격이기 때문에 사람은 착하고 어질고 배우는 거 좋아하고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자수, 상관은 아니지만 식신이 진토하고 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수가 왕해지게 되니까 나름대로 자기 자존심 같은 경우도 강하고, 그 다음에 경금을 받기 때문에 일간이 신금이라 하더라도 성향 자체는 마치 경금과 같이 좀 강단이 있는 그런 성향을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좀 더 바뀌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남녀에 따라서 대운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사주는 달라질 수 있다 볼 수 있겠네요. 자,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자시, 신금은 자시면 무조건 무자시가 되겠죠. 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입니다. 토가 왕한, 진술, 충미월에 다 토가 왕하고요. 거기에 더하여 일지 자체에서도 또 토가 있기 때문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싫어한다? 더러워지는 것을 싫어한다. 자, 무토가 투출되지 않았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천간으로 드러나지 토가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신금 자체가 이렇게 더럽혀진다 내지는 매금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보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생시에서 자수가 있다 하더라도 진월에 축토까지 있는 상황에서 무토 투출이면 이거는 10중 8구 토후 매금이 된다 내지는 신금 자체가 아주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토,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약으로서, 간목으로서 토를 제해 주어야 되는데 원국 자체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경금이 두 개 있어서 토의 기운을 겁재로서 좀 설계시켜 준다 하더라도 신금이 더럽혀지고 매금되는 그러한 단점을 만회하기는 좀 어렵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주 자체가 화기, 운기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진월이라 하더라도 자진 합수, 또 시지에서도 자수를 받기 때문에 한습함을 면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매우 좀 토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너무 한습해져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신금 자체를 임수로서 도세주국을 못하죠. 여러분들 보석 이나 반지를 땅속에서 묻어놓고 물을 많이 주게 되면은 보석 반지가 금방 녹이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반드시 토를 억제시켜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조우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목화 운을 보게 되면 좋을 것인데, 또 원국 자체에 금이 이렇게 되면 천간으로 간목이 와서 어떻게 돼? 무토를 제해야 되는데 경금이 있게 되면 경금이 목이 오게 되면 목을 또 억제시켜 주겠죠. 바로 이러한 대운 때 간목이 와서 이 무토를 제해 주면 좋을 것 같지만은 경금이 어떻게 돼요? 요거를 갖다가 낼름 파극하게 되면 간목 재성이 와가지고 나를 도울 것 같은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갑신 대운이 좋을 것 같지만 좋지 못한 그런 운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무술신은 더 안 좋겠죠. 무자신 그나마 자수가 있었지만은 이거는 진축 술에 무토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그냥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8구는 뭐예요? 여기다 쓰면 되겠네. 이런. 자, 10중 8구라고 하는 것은 10개 중에서 8, 9이에요. 그러니까 80%, 90%가 10중 8구죠. 근데 이 무술인 거의 100%로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경금이 왕토의 기운을 설기시켜 준다 하더라도 이 경금의 입장에서도 토가 많아진 거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토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사주이겠고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루기가 쉽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제가 말씀드렸던 수가 있어서 이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임수가 투출하게 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은 좋지만은 역시나 지지에서도 토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은 글자는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원국 자체에서 토는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병술대운, 여자 같은 경우 갑술대운으로 오게 되면 진술충 때리게 되면 뭐예요? 지지에서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죠. 그러면 신금 임수가 다 매몰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큰 엄청난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를 얻는 것 좋지만 토가 다시 많아지는 그러한 좀 단점이 있겠고요. 병신시가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병신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신금의 이 일간이 신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임수 자체가 투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어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는데, 병화가 투출돼서 조우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장점이 있겠지만, 역시나 사주 원국에 병화만 있지 병을 생주해 줄 수 있는 오화라든가 사화 내지는 목이 없는 것이 단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투출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일간 옆에 붙어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서로 탐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병화의 기운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신금이 자꾸 병화만 바라보고 나머지 사주를 돌보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뭐 얻을 건 다 얻었습니다. 신금도 얻었고요. 신중에 있는 임수도 보았고, 하지만 병화까지 봐서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붙어 있는 것, 원격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문제될 바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좀 결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개사 이렇게 됐을 때는 사중에 있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지만, 사중에 있는 경금이 있기 때문에 경금 신금이 이 사의 뿌리도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죠. 사가 있어서 조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말씀드렸지만 개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아니라 진월에 자진 합수했는데 개수가 있게 되면 진월에 비가 와장창창 오게 되면 지지에 있는 화가 개수가 위에 있고 밑에 화가 있으면 위에서 내리는 비가 밑에 있는 불을 꺼트리는 그런 형상이 되겠죠. 좋을 것 같지만 내막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좋지 못한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도 금이 있어서 수생목하게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역시 금이 있게 되면 천간으로 을목이 온다거나 천간으로 간목이 되면 왕금이 또 어떻게 됩니까? 목을 갖다가 와장창 파극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사주 글자가 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글자가 똑같은 글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거는 천간으로 금수만 있기 때문에 목이 온다 하더라도 금이 목을 파하게 되겠고요. 화가 오게 되면은 뭐예요? 정화가 오게 되면 개수가 또 화를 파하게 되고, 병화가 오게 되면 또 개수가 병화를 갖다가 피곤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천간으로 금수만 딱 있게 되니까 목화가 온다 하더라도 크게 발복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건 똑같은 글자가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천간으로 간목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목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겠고 화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금수로만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죠. 나머지 생시들 한번 가보 같은 거 들어오게 좀 괜찮을 것 같죠. 그러면 천간으로 간목이 들어오게 되는데, 역시나 금이기 때문에 좀 쟁지하는 그런 현상. 간목이 투출되어 있을 때는 천간으로, 이때는 수운이 오는 것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수가 오게 되면 금생수, 수생목해서 생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사주 분석 특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시간에서 알아볼 사주 명식은 개해년, 병진월, 신유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같이 비교 분석할 명식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날 만들어지는 사주죠. 경자년, 경진월, 신축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음금인 신금은 주옥과 같다라고 했고요. 보석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쇠와 같은 것이고요. 단단하고 거칠고 날카로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금 같은 경우에는 화로서 특히 정화라고 하는 음화로서 단련해야지만 거칠고 날카로운 경금을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든다거나 내지는 큰 칼을 만든다거나 해서 경금의 용도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음금에 해당이 되고 경금에 비해서 금인 자체가 날카롭고 그런 거는 당연히 있겠지만 경금에 비해서는 신금은 부드럽고 온기도 있고 유연하면서 좀 그러한 금에 해당이 되고 보석 주옥과 같기 때문에 보기도 어떻게 돼 아름다운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경금과 달리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은방에서 반지를 사게 되면 여러분들 금괴를 가지고 가서 이거 반지 만들어 주세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금방에 가면 이렇게 잘 진열이 되어 있죠. 반지도 있고 금두꺼비도 있고 금반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황금 열쇠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금괴를 가지고 이미 그 불로 열 처리를 해가지고 그러한 기물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죠. 이것이 신금인 것이고, 아직 기물을 만들지 않은 상태가 경금인 겁니다. 그래서 경금은 화를 보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신금은 화를 보게 되면 기껏 힘들게 만들어 놨던 그 황금 열쇠가 녹아서 다시 금덩어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기 때문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보는 것보다는 임수를 봐서 만들어진 금은 보석을 잘 닦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신금은 화를 보는 것보다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금은 맑고 깨끗해야지만 신금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로서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것 좋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이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결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다 매금된다라고 하고요. 토다 매금 내지는 금이 적당히 매금까지는 아니다 하면 오금, 금이 좀 더럽혀진다. 자, 보석 반지 같은 경우도 진열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 청소를 않고 그대로 놔두면 먼지가 쌓이죠. 그러면 금 자체가 뿌옇게 빛을 발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 항상 보석을 진열해 놓은 상태에서는 항상 맑고 깨끗하게 청소하죠. 그 청소한다라는 것 자체도 임수로서 세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반지를 깨끗하게 닦는 것이고, 먼지가 끼지 않도록 잘 이렇게 막아주죠. 그 진열장 안에 유리 같은 걸로. 그것은 토가 있어서 금을 이렇게 더럽혀지는 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리관 같은 거는 간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수 같은 경우 그렇게 임수 보는 걸 좋아하고 토 보는 걸 좋지 않은데, 이 신금 자체가 태어난 월령을 보게 되면 진월에 태어난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토왕절에 해당이 돼요. 토왕절에서 토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건 진토는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인이죠. 격으로 따지고 봐도 정인격에 해당이 돼서 습토인 진토가 신금을 생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좋은 옥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월령 자체에만 이렇게 진토가 이렇게 있을 때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천간으로 기토라든가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신금을 매금 내지는 오금시켜 버리기 때문에 토가 다시 투출되는 것은 좋지 않고요. 만약에 토가 천간으로 투출했을 때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제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신금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정인격이고 토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천간으로 무기가 투출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월령에 딱 하나 진토만 있다라고 하면 그냥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 해주면 되는데, 요 명식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생시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수 자체가 없으나 이 명식은 개해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해 중에 있는 해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간목이 있겠고 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중에 있는 봉기는 임수가 되기 때문에 해중에 있는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해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토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강조하지만 토국이 형성되느냐 금국이 형성되느냐 내지는 수국이 형성되느냐 목국이 형성되느냐를 꼭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지로 자수 같은 것이 있게 되면 토는 수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 반대로 술토라든가 진토 같은 것이 다시 있게 되면 진으로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이 지지로 있게 되면 이거는 토왕절인 진토라 하더라도 목이 왕해지게 되는데, 해수가 있어서 이 진토가 수로 화할 것 같지만은 일지 자체에서 유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진유합금을 하는 거예요. 진유합금하게 되면은 토의 기운이 금으로 화해지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이런 경우에는 신약한 사주가 아니라 신왕한 사주로 바뀌게 됩니다. 일간 자체가 신왕하죠. 신왕한 사주는 어떻게 됩니까? 경금 같은 경우에는 신왕하게 되면 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든다고 하지만은 신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석 주옥과 같은 그러한 금이기 때문에 화를 보기보다는 임수 상관을 봐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명신 같은 경우는 해수를 본 것은 좋지만은 천간으로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주 자체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한습한 그런 상태에서 다시 비가 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요. 제가 요 강의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사주가 한습해질 때는 병화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일간 옆에 첩신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서로 탐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병신시가 됐을 때는 신금을 봐서 신금을 보고 신중에 있는 지장간 임수로서 도사에 쭉 하는 것이 좋긴 한데, 병화가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일간 신금하고 병화하고 서로 탐합해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화가 있고 신금이 있어서 서로 탐합하는데 중요한 것, 개수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물론 개수라고 하는 것이 한습한 사주국세에서 비가 내려서 더 한습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데, 병화가 신금하고 합을 할 때 이렇게 개수가 있게 되면 이 개수가 병화를 갖다가 이렇게 충국을 주게 됩니다. 극하게 되면 병화가 신금하고 합을 하지 못하고 그냥 병화로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개수가 옆에 있게 되면은 약간 구름이 껴가지고 병화를 약간 가리는 현상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이걸 갖다가 신금하고 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신금하고 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주가 더 탁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물론 이제 임수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개수가 있어서 서로 합을 하는 것은 막아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간도 왕하고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래도 약하다 하더라도 병으로서 약간 조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현상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이거하고 좀 다르지만 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같이 한번 봐볼까? 이것도 갑오시가 됐을 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화가 있게 되면 한습한 사주로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불신을 얻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간목의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데 경금, 신금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군비쟁지가 되는 거예요. 군비쟁제. 그래서 재성이 아무리 간목에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금이 이런 건 진의 생주를 받겠고, 축에 뿌리를 든 금이 목을 파하기 때문에 이건 재성의 간목이 파극을 당하게 되는데,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해에도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은 세력이 이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으로 경금이 없기 때문에 이 간목은 극해를 받지 않게 되겠고, 간목은 화를 또 생조해 주기 때문에 이 사주국세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저기 연간에 병화 정관이 있겠고요, 지지에 오화, 요거 오중에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중에 본계는 정화이기 때문에 이건 칠살이죠. 관살 혼잡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보는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얘는 정관, 얘는 편관 칠살이기 때문에 관살혼접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관살혼접을
볼 때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세요. 관사론잡을 볼 때 지지에 있는 것보다는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는 걸 위주로 보십시오. 지지에 암장되어 있는 것은 물론 물론 지지에 또 사화가 있으면 사오가 있으면 또 그것도 관사론잡으로 보게 되는데, 지지에 있는 것은 작용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투출되어 있고 하나는 지지에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병화가 5의 뿌리를 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이거를 관사론잡 보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관사론잡이 되지 않고요. 만약에 이 생시가 정유시가 됐을 때 이렇게 보는 거죠. 정유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경우를 관사론잡으로 보는 거예요. 지지에 오화가 있다고 해서 관사론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사론잡은 천간으로 정관, 천간으로 칠살이 이렇게 있을 때 관사론잡으로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천간으로 투출된 관성이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명식은 병화도 뿌리가 없겠고 정화도 지지로 뿌리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형식상은 관사론잡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내막적으로 봤을 때 일간이 더 왕하고 관살이 뿌리가 없어서 약하죠. 이런 경우는 형식상 관사론잡이나 관사론잡으로 보지 않아도 상관없겠고, 또 한 가지 개수가 있어서 정화를 갖다가 이렇게 극하게 되면 정화는 갖다가 정화의 공정은 병화의 공정은 좀 약해지게 되고 정화가 살아나죠. 이걸 갖다가 거관유살이라고 그래요. 거관유살. 이걸 명칭이 어렵죠. 거관유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 정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살은 칠살에 해당이 되는데, 개수가 있게 되면 이렇게 얘를 갖다가 막아버리고 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명칭은 거관유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는 병화도 뿌리가 없고 정화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 의미가 자체가 없는 겁니다. 형식상 관사론잡이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관살혼잡으로 논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한습함이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운을 봐가지고 병화가 살아나야지만, 정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조우의 개념은 병화가 오히려 살아나야지만 조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해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병정화가 모두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한습하죠. 운세 자체가 초년운의 을목대운, 갑인대운은 목운이 오기 때문에 그나마 목이 관살을 생해줘서 약간의 조운은 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 사주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다 운세가 다 금수운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금수, 음습한 지지로 가기 때문에 관살은 더 약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금이라든가 수가 더 왕해지게 되면 이 사주는 매우 한습한 사주가 되겠죠. 개축대우 개수가 오게 되면 물론 병화도 파급하게 되는데, 이 개수는 정화를 아주 직극해 버리는 거고요. 임자대운이 오게 되면 임수는 이 정의만 묶어버리게 되는 거고, 병화는 그야말로 임수가 파극시켜 버리죠. 신금 오게 되면 병신합수 묶여버리게 되는 거고, 나머지 기토 무토 오게 되면 화를 갖다가 회강시켜 버리는 역할.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건 관사론잡, 형식상 관사론잡이나 이건 관사론잡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운세 자체가 매우 안 좋죠. 화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뜻하는 거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력 같은 것도 화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관살이 있는데 약하고 운세 자체도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화가 매우 약하죠. 이런 사람들 술 마시게 되면 심장에 물이 갑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 사주는 심장 기능이 매우 약하고, 병화 정화를 이제 크게 나눠봤을 때는 이제 병화를 심장으로 보고 정화는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놓고 보겠지만, 큰 틀에 놓고 봤을 때 화는 심장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수가 왕해져서 화를 갖다 극하게 되면 부정맥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이 심장 무리가 가지고 관상동맥 같은 것도 그런 것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목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운세 자체가 목운이 초년 때 있었고 그 다음으로 계속 한습지지를 행했기 때문에 매우 좀 중화가 크게 깨진 사주로 볼 수가 있어요. 일간이 왕한 것이 중요한 것이라, 왕한 일간도 중화가 되어주는 것인데 무조건 일간이 신앙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사주가 관사론잡인데 관사론잡으로 논하지 않는 그런 사주인 것이고요. 오히려 이 사주는 관살이 살아나야지만 좋은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